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저희가 1화 테더부터 시작해서 서클, 비자, 코인베이스, 페이팔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그 화려한 무대의 뒤편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앵커리지 디지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상품이나 그걸 쓰는 서비스를 봤다면 오늘은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 바로 그 백엔드에 대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의 핵심 질문을 바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2025년까지의 행보를 보면 앵커리지는 이제 뭐랄까 단순한 크립토 회사가 아니라 연방 규제 은행형 백엔드라는 독보적인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26년 바로 내년에는 왜 이 앵커리지가 스테이블 코인 미국 본 게임에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쥔 플레이어가 될 거라고 보는 걸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2025년에 이미 게임의 룰을 바꾸는 핵심 조각들을 다 맞춰놨기 때문이에요. 연방 규제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 일종의 공장을 열었고요. 또 기관들의 자산을 보관하는 금고의 신뢰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죠. 아, 이미 판을 다 짜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그 판 위에서 전통금융이랑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하는 해가 될 겁니다. 발행, 준비금 관리, 그리고 자산 보관,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서 시장의 표준이 되는 과정을 아마 목격하시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앵커리지 디지털. 사실 이 연방 규제 은행형 백엔드라는 말이 좀 어렵거든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앵커리지 핵심은요, 미국 연방, 그러니까 페더럴 단위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은행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크립토 기업들이 받는 라이센스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특정 주, 스테이트 단위에서만 유효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아, 그러니까 특정 주에서만 통하는 지역 맛집 라이센스가 아니고 미국 전역에서 다 인정해주는 뭐랄까 미슐랭 3스타 같은 거군요. 권위나 적용 범위 자체가 아예 다르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디지털 자산의 보관, 즉 커스터디, 결제랑 정산,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라는 메인 코스까지 다 제공하는 종합 인프라인 셈이죠. 2025년 말 기준으로 이 연방단의 신탁은행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 모든 걸 실제로 운영하는 곳은 사실상 앵커리지가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 정체성이 확실히 이해됐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2025년이 앵커리지에게 정말 결정적인 한 해였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2025년에 앵커리지가 깔아놓은 판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가동한 겁니다. 잠깐만요. 발행 플랫폼이요? 이건 앵커리지가 자기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더 만들었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이건 마치 다른 회사들한테 우리 기술 써서 당신들 브랜드로 스테이블 코인 찍어내세요 하는 거잖아요. 거의 웹3 업계의 TSMC, 반도체 파운드의 공장이 되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완벽하게 보셨어요. 2025년 7월에 이 플랫폼을 런칭했는데 시점도 아주 절묘하게 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 통과 직후였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싶어하는 기관들의 수요를 정확히 저격한 거죠. 아하.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게 아니라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최첨단 물고기 양식장을 지어서 분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발행 인프라, 즉 공장을 장악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발행은 절반의 성공일 뿐이잖아요. 결국엔 1달러 코인 뒤에 진짜 1달러가 있다는 신뢰가 관건인데 앵커리지는 이 가장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었나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축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아킬레스건인 준비금 문제를 전통금융의 심장부와 직접 연결해버렸습니다. 2025년 10월에요. 미국의 초대형 은행인 US뱅크가 앵커리지 플랫폼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을 직접 보관하고 관리해주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결정적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도는 결국 그 돈을 누가 보관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니까요.
우리 금고에 안전하게 있어요가 아니라 US뱅크 같은 전통의 강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신뢰도의 레벨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죠. 앵커리지는 단순히 발행만 해주는 회사가 아니라 그 신뢰의 근간인 준비금 보관까지 미국 최상위 은행과 결합시켜서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걸 증명한 겁니다. 공장을 짓고 그 공장의 품질 보증을 US뱅크에게 맡긴 셈이네요. 그렇죠. 정말 치밀한 겁니다. 정리해보면 발행 공장 만들고 US뱅크를 통해 신뢰까지 확보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정말 강력한데 진짜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끌어들일 마지막 한 방이 더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한 방이 바로 세 번째 축입니다. 기관 커스터디 분야에서 소위 말하는 블랙록 레벨을 달성한 거죠. 2025년 4월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자신들의 비트코인 현물 ETP, 그러니까 상장 지수 상품의 슈가 커스터디 제공사로 앵커리지 디지털을 공식 포함시켰습니다. 블랙록의 선택을 받았다. 이건 뭐 기관 투자자들 세계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금고라는 인증 마크를 받은 거다 다름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2025년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첫째, 블랙록이 인정한 최상위 기관용 금고. 둘째, 규제를 준수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공장. 그리고 셋째, US뱅크가 보증하는 준비금 관리 시스템. 이 세 가지 핵심 인프라를 하나의 회사가 완벽한 패키지로 제공하게 된 겁니다. 와, 이 모든 조각을 2025년 한 해에 다 맞춘 거군요. 이렇게 완벽한 패키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당연히 다른 큰 손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미국 규제형 토큰은 앵커리지에서 찍는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바로 그 흐름이 2025년 말에 터져나온 결정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절대 강자인 테더가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규제를 완벽히 준수하는 새로운 토큰 USAT를 추진하면서 그 발행 파트너로 앵커리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시장의 제왕인 테더가 직접 앵커리지의 발행 공장을 쓰겠다고 나선 거군요. 이건 상징하는 바가 정말 크네요. 엄청난 사건이죠. 여기에 더해서 2025년 12월에는 아시아 기반 디지털 자산 플랫폼 OSL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USDGO 역시 앵커리지 플랫폼을 통해서 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건 명확해요. 앞으로 미국에서 규제 준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리면 발행사들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은행형 발행 백엔드를 찾아야 하고 현재로서는 그 시장의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옵션이 바로 앵커리지라는 겁니다. 2025년을 보니까 왜 2026년이 진짜 본 게임이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 단단한 기반 위에서 2026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2026년의 전망 역시 세 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발행 플랫폼의 고객이 이제 크립토 기업을 넘어서 우리가 아는 전통 기업들로 본격 확산된다는 겁니다. 2025년의 고객이 테더나 OSL 같은 크립토 네이티브 기업이었다면 2026년에는 전혀 다른 세상의 플레이어들이 앵커리지의 문을 두드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강력한 신호가 나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170년 역사의 세계적인 송금 기업 웨스턴 유니언이 2026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BPT를 준비 중인데 그 발행 파트너로 앵커리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유니온이라니요. 이건 정말 상징적인데요. 전통 송금 시장의 공룡이 차세대 송금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면서 그 심장부인 발행 인프라로 앵커리지를 선택한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2026년은 웨스턴 유니언 같은 전통 결제, 송금, 플랫폼 기업들이 앵커리지라는 규제 준수형 발행 백엔드를 채택하는 원년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리지의 사업 모델이 진짜 돈이 된다는 걸 증명하는 해가 되는 거죠. 웨스턴 유니온 같은 거물이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건 그만큼 이 시장이 매력적이라는 증거겠죠. 그렇다면 앵커리지가 이 커지는 파일을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경쟁자들은 없나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전망, 즉 본격적인 경쟁의 시작입니다. 앵커리지는 이제껏 홀로 앞서 달려온 그 헤드스타트의 우위를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경쟁이라뇨? 지금까지는 거의 독보적인 플레이어 아니었나요? 그랬었죠. 하지만 2025년 12월에 미국 통화감독청 OCC가 다른 여러 크립토 기업들한테도 국가신탁은행 예비 혹은 조건부 승인을 내주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앵커리지가 거의 혼자 뛰던 경기장에 이제 비슷한 라이선스를 가진 경쟁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아, 이제 독점적인 지위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 구도로 전환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2026년에 앵커리지를 보는 저희의 관점도 좀 달라져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2020년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앵커리지가 과연 그동안 쌓아온 규제 준수 경험, 운영 안정성, 그리고 블랙록 같은 최상위 기관 레퍼런스라는 이 격차를 바탕으로 후발주자들을 압도하면서 시장 표준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것이 앵커리지의 진짜 실력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겁니다. 더 많은 고객 그리고 더 많은 경쟁자. 판이 점점 커지는 만큼 리스크도 함께 커질 것 같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니까요. 앵커리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은 괜찮을까요? 그게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전망입니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리스크 관리와 컴플라이언스가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 될 거라는 점이에요. 사실 앵커리지도 과거에 홍역을 앓은 적이 있거든요. 2022년에 OCC로부터 자금 세탁 방지, AML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동의 명령, 그러니까 컨센트 올더라는 제재를 받았었죠. 제재를 받았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건가요? 네, 앵커리지 측은 시스템을 개선해서 2025년 8월에 그 제재가 공식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025년 중에도 다른 수사나 조사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양면을 모두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2026년의 전망과 연결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026년에 앵커리지를 통해서 수백억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보관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단순히 고객사를 몇 개 더 유치했느냐보다 자금 세탁 방지를 얼마나 촘촘하게 하는가, 준비금 운영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는가 같은 이런 컴플라이언스 역량이 회사의 생존과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규제 안에서 느는 선수에게는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최고의 실력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2026년에 앵커리지를 지켜볼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명확한 체크리스트 3가지를 정리해 주시죠. 이것만을 꼭 확인해라 하는 것들이요. 좋습니다. 2026년에 앵커리지를 보실 때 이 3가지를 대시보드에 딱 올려놓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플랫폼 고객의 저변 확대. USAT나 USDG와 같은 크립토 네이티브 프로젝트를 넘어서 웨스턴 유니언 같은 전통 대기업이 실제 고객사로 들어오는지, 그 리스트가 얼마나 길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객 리스트의 질과 양. 두 번째는요? 둘째, 준비금 구조의 표준화. US뱅크와의 협력 모델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는지, 더 많은 전통금융사들이 이 생태계에 참여해서 준비금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건 앵커리지의 해자, 그러니까 모트가 얼마나 깊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역시 경쟁이겠군요. 맞습니다. 셋째, 경쟁 속에서의 리더십 유지. 새로운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블랙록 같은 최상위 기관 고객들을 계속 지켜내고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유지하는가. 이 3가지만 추적하셔도 2026년 앵커리지의 성적표를 명확히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플랫폼 고객, 준비금 표준화, 경쟁성 리더십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논의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테더나 서클이 디지털 달러라는 상품을 만든 회사들이었다면요. 오늘 다룬 앵커리지는 그 디지털 달러를 미국 연방 규제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찍어내고 보관하고 정산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품을 만드는 공장이자 금고 그리고 결제망까지 모두 합친 거대한 백엔드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6년은 이 강력한 백엔드 인프라가 단순히 크립토 세계를 넘어서요. 더 많은 전통기업과 금융기관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실생활에 더 가까워지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앵커리지라는 무대 위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주인공이 탄생할지를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